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충북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여러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충북 민예총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충북 민예총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지역 문화 예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독일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도 적극적인 예술 교류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민예총 나혜경 국제교류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 충북지회, 많은 분들이 충북 민예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충북 민예총은요, 민족문화, 그다음에 삶의 문화, 지역문화라고 하는 세 개의 목표를 내걸고 1994년도에 창립한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지금은 세계와 함께하는 민족문화, 그다음에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의 주위에 다양한 목소리를 소외된 것과 함께 풀어내고자 하는 삶의 문화,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풀어서 가꾸어내는 지역 문화로 확장해 나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등 5개의 지역의 지부하고 그다음에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12개 장르위원회, 그리고 충북문화예술연구소, 제가 속해 있는 국제교류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 20여 개의 산하단체 포함해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1994년 창립한 이에 많은 활동을 펼쳐온 충북 민예총의 주요 사업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그리고 전시, 공연, 그다음에 문화예술 정책에 관련된 세미나, 그다음에 교육 사업 등 문화예술을 큰 것부터 이제 작은 것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각 위원회를 이제 포함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된 이후부터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베트남 교류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15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부터 베트남은 사실 그때는 저희한테는 좀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행도 가고 되게 많이 가까워졌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문화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각 세계에 있는 이제 전통 문화 예술을 하는 분들을 모셔서 한국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또 저희가 이제 지정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을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 5개월 정도 체류해서 또 외국에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충북 민예총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예술 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지난달에 있었던 해외 교류 활동 가운데서 베트남과 프랑스와의 교류에 대한 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충북 민예종이 베트남 푸엔성에 가서 펼친 국제문화예술교류 관련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 영상만으로도 뭔가 현장감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트남 푸엔성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충북 민예총은 2004년부터 베트남 푸엔성하고 네, 꾸준히 문화예술 교류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저희는 과거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지역이 유일하게 한국 군대였던 네.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전쟁에서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도 되게 더디고 그다음에 이번 행사가 도시 재건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초청을 한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 좀 폐허가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베트남 교류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전쟁의 반성부터 시작을 하자 그랬고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네.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는 작가 회의에서 저희 회원들의 네. 작가분들이 가셔서 많은 이제 시와 또 그 시로 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또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고요. 지나면서 이제 음악 교류, 무용 교류 이런 이제 서예라든지 네. 그림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을 잘 모르실 텐데 박영한 씨의 소설에 보면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저희가 네. 아마 그렇게 들으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무대가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은 2007년부터 충청북도 우호 협정을 체결한 곳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푸엔성 재건 30주년을 맞아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방문에서 충북 민예총의 전시팀과 공연팀이 함께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화면 통해서 공연 내용을 보기도 했지만 전시와 공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적은 예산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회원분들의 후원으로 해서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갔는데 올해 네.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30여 명의 회원분들이 가셨고요. 네. 그중에 이제 10분 정도가 미술 시각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분들이 공연팀 그다음에 이제 통역뿐만 이제 고문단 해가지고 3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베트남 하면 또 저희가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축구에 네, 박항서 열정이 감독. 엄청 네. 했는데 이제 지금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고 한국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네. 저희 갔을 때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 붐이 축구인 것처럼 우리랑 이제 일맥상통하다 생각을 해서 작가분들의 기획을 베트남의 축구 모양으로 해서 커뮤니티 그런 공간을 제작을 해보자. 근데 그 안에 거기 베트남에 사시는 이제 작가들하고 우리 한국 작가들의 그림들을 네. 각 이렇게 왜 축구공 보면 오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오각형 모양의 면면을 서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작을 한 작품을 네. 하나 전시를 했고요. 그 안에 청주 민미협 회장님, 김성심 회장님의 작품은 작은 인형 물고기 400마리를 걷다가 네. 풀었습니다. 아, 그 중에 정말요? 한 마리가 요 한 마리거든요. 네. 400마리 중에 한 네, 마리네요. 4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간에 오셔서 그 물고기를 하나씩 띄어가면서 이렇게 기념으로 저처럼 네. 이렇게 달고 갈 수도 있고 열쇠고리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재밌는 체험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그 뚜이호화가 시내예요. 저희 청주처럼. 시내에 한 번, 그 다음에 세 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 저희가 교류할 때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청에 있는 청장님한테 너무 공연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 베트남 분들이 한국 공연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연을 갔을 때 네. 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꼭 가야지요. 네, 그랬고 다들 불만 없이 다 방문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번 그렇군요. 바쳐서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 베트남 이제 보시는 분들, 관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정말 뜨겁게 성원을 해주시던가요? 우선은 제일 크게 놀래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교류를 매번 했어서 그런 무대가 뭐 그랬었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시 재건 30주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뭐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인 곳에서도 이제 간부들이 되게 많이 오셨나 봐요. 근데 유달리 그 베트남 공연에 한국 국기를 무대 위에 올려서 베트남 국기하고 동일하게 네. 그런 우호 관계를 보여줬던 네. 팀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대사분들이 되게 많이 초청이 됐는데, 뭐 다른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공연을 초청 안 하고 대한민국만 초청을 해서 무대에 올렸냐. 네. 그럴 정도로 그 안에서는 한국과의 이제 친분을 꼭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을 돌아다닐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말이 어디에서 그렇게 배워두셨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다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요즘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케이팝의 노래, 그리고 그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한테도 와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와갖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네.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한국 무용,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를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우와. 그거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리랑에 맞춰서 춤도 추고. 춤도 추시고.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네. 네, 저희가 또 그만큼 너무 애틋하게 환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공연하시면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푸엔석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에게 마음의 경계를 풀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15년 전에는 그렇게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이제 전쟁의 아픔이 그 가슴 속에 있듯이, 그분들도 한국 분들이 파병을 와서 민간 학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약간 후유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외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네. 하지만 마음속까지는 사실 열기까지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 충북민회총에서 이제 문화로, 그리고 우리가 뭐로 이 사람들과 치유 아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학교 학생들에게 네. 도움을 주는 게 이 나라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도와주는 사업을 좀 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 책걸상 바꿔주기, 와. 그런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네. 말씀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공연을 하고 그 기금을 받아서 그러기도 했고요. 또 한 10년 전에는 도서관 지어주기도 우와. 해가지고 책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 책이 뭐 한국 책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 시골 지역에서는 문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국에서 지원을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초등학교가 네. 명문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명문학교가. 왜냐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뭐 되게 적었대요. 그런데 자꾸 이사를 와서 이 학교로 입학을 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네요. 지금은 충북민회총에서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으나 이제 이게 재원 마련이 아무래도 그렇죠. 예술가들은 힘들고 해서 호합인의 리본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별도로 후원단체를 만들었고요. 민회총은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후원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이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교류 일정 동안에 뚜이호아시뿐만 아니라 푸엔성지 구석구석을 돌면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떤 활동일까요? 아까 전에 문화청장님께서 부탁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을 너무 주민들이 좋아해서 그런 공연을 좀 한국을 알리는 시간을 좀 주셨는데요. 뚜이오아시에서는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써나현, 동슈원현, 그다음에 송신현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순회 공연을 돌았는데요. 우선은 아까 전에 이제 시각팀에서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름을 네. 베트남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렇게 듣고 그걸 네. 한국어로 서예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써서 도장까지 탁 찍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또 초상화 같은 거를 이제 드로잉 같이 네. 그런 것도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공연으로는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이제 번화놀이, 그다음에 한국무용, 한국민요 또 우리 것만 하면 그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실까봐 저희 조혜란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조혜란 선생님께서 베트남어를 직접 배워가지고 와. 노래를 베트남어로 민요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무 너무 반응이 좋아하시겠네요. 뜨겁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순회 공연 3번에 또 이제 그 도시 뚜이와 도시에 초청 공연에 총 5번의 공연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네, 그 앞에서 얼굴 그려주면서 페이스 페인팅 하면 우리 꼬마 친구들이 줄 서서 막 이거 맞아요. 서로 하겠다고. 네, 서로 하겠다고 이거 안 씻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15년의 인연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앞으로의 교류가 또 더 기대가 되거든요. 또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학교 지원 사업하고 문화예술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나눠서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음악 쪽으로는 베트남의 작곡자분이 곡을 쓰고 한국에 있는 시인이 이제 시를 해서 이제 곡을 만든다든지 또 한국의 작곡자가 베트남 시를 가지고서는 곡을 쓴다든지 그거를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연주도 네. 하고 이런 음악 이제 분과에서 네. 교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가회에서는 시를 서로 이제 시를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이 양국에 이제 책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미술로 시각 분야로 이제 그림과 그림으로 만나는 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접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방문을 했으니까 내년에 네. 초청을 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오시면 그쪽에 안무가가 되게 유명한 후트라고 하는 안무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음악을 해주면 그 음악을 듣고 자기가 안무를 해서 오고 싶다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셔서 저희가 또 음악을 준비하고 거기서 무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노래도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서도 노래를 준비해서 이런 장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이 더 기대가 또 되네요. 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이렇게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충북지회 나혜경 국제교류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부터 프랑스와의 예술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서 충북 민예총이 프랑스에서 충북의 예술을 알릴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프랑스 루앙에서 이번에 코리아 라이브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이제 프랑스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 문화를 유럽이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는 되게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맞아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살고 계시고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한국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5년 전에 페스티벌을 민간이신데 네. 만드셨어요. 한국을 알리기 위한 페스티벌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코리아 라이브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미술위원회하고 전통음악위원회가 함께 이번에 14분이 방문하게 됐고요. 전통미술위원회에서는 회원분들의 전시를 거기 가서 전시를 이제 했고요. 음악위원회에서는 거기서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 교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참가한 페스티벌의 책임을 맡은 예술 감독이 충북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인가요? 손차룡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고향은 보은이시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지금 이제 문희 근처에 작업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이제 유럽에 무대를 좀 작품 활동을 좀 열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셨다가 거기서 계속 이제 체류하면서 활동을 네. 왕성히 하고 계시고요. 5년 전에 이제 거기 그 유럽에서 이런 한국 문화를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첫 해는 2014년도에 독일에 이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와 GTC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후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05년부터 2017년까지는 프랑스의 옹프레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는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이 코리아 라이브를 했습니다. 이 코리아 라이브가 왜 선생님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한 곳에서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나요? 그랬더니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2, 3년씩 이렇게 도시를 돌면서 우리 거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쉬운 하고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국문화예술협회라고 하는 거를 프랑스에서 지인분들하고 함께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충북 민예총 회원분들은 뭐 현지에서 어떤 전시와 공연을 펼쳤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가 전통미술위원회는 민화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다 이 민화라는 부분도 모를 뿐더러 가장 한국적인 미술이 민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원분들이 28분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고요. 여기는 당연히 저희만 전시한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의 여러 지역의 서울부터 경남, 뭐 전라도까지 많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 회원들이 와서 한 300여 작품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일부 이제 저희 회원분들의 전시가 있었고 유일하게 저희가 민화를 담당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연팀은 전통음악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 세 꼭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퍼레이드고요. 하나는 이제 저녁에 메인 공연이었고, 하나는 이제 아틀리에라고 하는 소극장에서 하는 거였는데요. 퍼레이드는 저희가 대치타를 가지고 갔어요. 대치타는 뭐냐면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이렇게 앞에서 그 행차를 알리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퍼레이드에 이게 빠지면 잘 안 될 정도. 저희 축구 선수들 입장할 때 처음에 노란 옷 입고 나발 불고 북치면서 가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취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뒤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행진을 할 수 있게 대취타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놀라지 마십시오. 밤 10시 10분에 공연을 했어요. 밤 10시 10분에요? 저희는 그걸 너무 밤 10시 10분에 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공연을 시작한 거죠? 네,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요. 그 지역에는 백야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밤 10시까지도
헌합니다. 네, 그래서 그 루앙이 특별히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루앙 대성당 앞에서 루앙을 조명 쇼를 하거든요. 그게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그게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엄청 유명해져서 많은 관객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밤 9시, 10시부터 계속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그 루앙시에 있는 루앙 관광청에서 저희를 특별히 이때 공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우와. 하셔서 그 메인 공연 바로 직전 시간에 공연을 그 장소에서 하고 저희가 끝나자마자 그 이제 조명쇼를 네. 진행을 하게 돼서 밤 10시 10분에 공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뜰리에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의미가 깊은데 여러분 아마 모네 작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데 인상파 작가인 모네가 그 대성당을 빛의 이런 변화를 한 30여 작품 정도를 작품을 남겼대요. 그 루앙 성당을.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실이었던 곳. 우와. 그 곳이 이제 지금은 관광청 사무실이기도 하고 2층은 이제 거기 라이브 코리아 라이브에서 이제 전시를 또 하게 됐고 그 전시하는 안에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 공간 이제 공연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의미가 깊죠. 모네 작업실 장소에서 그렇죠. 저희가 직접 공연한 네, 그런 재밌는 네.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전통 음악 공연도 펼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프랑스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땠나요? 우선은 한복이 압권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공연복이 한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쪽을 지고 단원들이 네. 하다 보니까 우선 한복에 너무 감동을 너무 했어요. 아름답다고요. 네. 그래갖고 사진 너무 많이 찍고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 하기 전에 이제 악기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악기냐. 이게 이제 뭐 가야금, 아쟁, 뭐 네. 피리, 대금 이런 장구 이런 것들의 이제 호기심 이게 정말 많았고요. 세 번째는 그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들이 정말 생소하게 들었던 네. 음악들을 이제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제 외국에 나가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음악도 하지만 또 그쪽 나라 음악도 약간 보여드리면서 샹숑 같은 네. 것도 이제 우리 잘하는 그런 것들을 네. 연주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앞서 이제 베트남과는 15년의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프랑스 문화예술교류는 이번이 처음인 네, 거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이에 또 다른 교류들은 없었나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동반자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그 전통 음악 하는 분들을 모셔와서 여기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몽골에도 이제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베트남 교류를 했지만 또 호치민이라고 하는 다른 네. 지역에서 또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위원회별로 서해위원회에서는 또 중국하고의 교류도 하고 또 이제 미술 쪽에서는 또 다른 교류를 또 계속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 뭐 국제 교류를 민해총에서는 중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 중에서 제가 또 그 중심 있다. 역할을 네. 맡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베트남이나 프랑스와의 교류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교류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민예총에서는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작게는 청주, 충북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외국을 나가면 저희가 대표 선수 또 그렇죠. 대한민국의 네. 예술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반을 가지고서는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예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런 평화적이고 또 이제 예술적인 교류를 하고 싶고요.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우리 예술가들을 알리는 그런 작업에 민해총이 정말 선두로 서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민예총 나혜경 국제교류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충북 민예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로 충북의 문화예술을 인정받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